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떠나보내는 연인 같은 차다. 오, 뭐 갑자기 마음이 찡하네요. 그린 향수. 어. 저에게도 이 차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다. 안녕하십니까, 칸톡TV 유준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 폭스바겐의 더 뉴비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사실 흔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너무 귀여워. 근데 이 차량이 나 대학교 때 여자들 좀 산다는 집에 여자들이 많이 끌고 다녔던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드림카였던 차가 바로 이 차였거든. 근데 이 뉴비틀이 사실 2019년도에 단종이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지. 사실 폭스바겐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콤비버스, 그 다음에 이제 뉴비틀이었단 말이야. 사실 이 뉴비틀이 1938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무려 81년 동안 그래서 2,300만 대가 팔렸어. 와. 그리고 91개국에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나라에서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였는데 2019년도에 아쉽게도 단종을 했지. 왜냐면 미니한테 밀렸어. 강한 삶이 나타났네. 그렇지. 미니한테 좀 밀렸고,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의 이 뉴비틀 차량 자체는 폭스바겐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이 단종됨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전 세계인들이 아쉬워했고, 그 다음에 정말 독특한 게 폭스바겐은 이런 부분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그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업체에서 그 단종이 되는 차에 대한 광고를 찍어주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 근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폭스바겐이 광고를 찍어줬어. 굿바이 광고네요. 굿바이 광고를. 그만큼 멋있다. 이 뉴비틀이라는 차량 자체에 대한 폭스바겐에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도 그렇지.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인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내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차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인데, 이 차량 외부를 좀 살펴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귀여워. 깜짝 놀랐어. 어떻게 색깔도 이렇게 귀엽죠? 그치. 근데 이 차량이 전면에서 딱 보면, 얼핏 보면 무슨 느낌이 나냐면 포르쉐 느낌도 나. 눈이 동그란 게 좀 약간 어떤 차가 연상이 되는데 라는 느낌이 있었어. 이게 조금만 눌려주면 맞아요. 포르쉐. 근데 그 눌려주면. 이유가 뭐냐면, 이 차를 만든 게 옛날에 히틀러가 이제 국민차를 만들어 보자 해갖고서는 누굴 불렀냐면은 포르쉐를 불렀어. 그래서 포르쉐 너와, 그래서 너가 국민차를 만들어봐 해가지고 만든 차가 이 차다 보니까 앞에 디자인 자체가 포르쉐의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동글동글하지. 동글동글하고 더 뉴 비틀이라는 말답게 여기다 비틀이 뭐지? 벌레. 벌레잖아. 딱정벌레. 네. 그래서 얘 생긴 것도 옆면에서 측면에서도 보면은 딱정벌레 같이 생겼어. 납작하니. 그래서 사실 이 차량은 여성분들이 1차적으로 제일 많이 선호할 그러게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세컨카로 두기에도 너무 괜찮은 귀여워. 귀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인데, 측면에서 보면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휠이. 그렇지. 휠 부분에 그 바퀴 위쪽에 감싸고 있는 그 디자인까지 휠을 돋보이게 하면서 되게 귀여워요. 안정감 있어 보이고. 그래서 휠도 너무나도 디자인을 멋있게 잘 해놨고, 이게 이 차량의 디자인을 내가 보면서 뭘 많이 느끼냐면, 고전미와 현대적인 미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라서, 맞아. 지금 얘기했던 힐 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전미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미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존해 있어서 독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후면 같은 경우도 보면 후면도 너무 독특하니 귀엽지. 그러니까 스포일러까지 가운데 딱 이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컨셉 자체가 너무나도 귀여워.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여성분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그래서 왜 내 나이대에 여자들의 드림카였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보면, 사실 내부 딱 들어오면 어때? 아니면 여자가 보기에.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귀엽다, 조그만 차다라고 타는데 막상 타니까 내부 딱 들어왔는데 넓어요. 공간이 층고도 높고 공간도 되게 널찍널찍하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 그렇지.
차가 조그말 줄 알았는데 내부는 탔을 때 넓은데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미니를 봤을 때랑 얘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미니도 외부에서 보면 되게 귀엽잖아. 그리고 얘도 외부에서 보면 되게 귀엽단 말이야. 근데 내부에 딱 탔을 때 미니는 미니만의 감성으로 귀여운 부분들을 많은 포인트를 주면서 내세웠는데 얘는 내부를 딱 타면 그냥 폭스바겐이지. 그렇지. 그냥 여성분들이 좋아할 뉴비트를 만한 탔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귀여운 요소들이나 비틀의 감성이 별로 없어. 그냥 일반 폭스바겐의 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골프의 모습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 맞아. 하고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티구안도 탔었잖아. 티구안의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외부에 비해서 내부의 디자인이 좀 뭔가 죽는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다가가고 좋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서 미니한테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 또 요소에 또 포인트들은 넣어줬어. 뭐냐면 대시보드 이 앞쪽에 또 수납 공간이 있는 거. 요것도 좀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D컷 핸들 이것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 부스터 박스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은 또 보기에는 또 나름대로 얘만의 또 감성을 넣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남성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80년 동안 팔았다는 거는 순전히 이게 여성분들 맞춤으로만 갔으면 8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몇 천만 대가 팔리진 않았을 거라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약간 그 시대에 클래식한 차들이 한참 나올 시기에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센세이션 불러일으켰을 거고 하지만 또 내부는 중성적인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팎으로 다 되게 조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아. 완전히 여성틱한 거를 원했던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좀 내부가 아쉬울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남자들이 타는 입장에서는 또 내부가 오히려 좀 괜찮죠. 얘기는 그렇죠, 중성적인 입장이라서 또 그런 디자인이 또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옵션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차가 등급이 이제 좋은 등급은 아니다 보니까 비어있는 버튼들이 좀 있지. 그리고 얘는 지금 내비게이션도 안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없었어.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고마워해야 되나?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도 전동 시트도 아니야. 다 수동이고 특히 이 등받이 젖히려면 심지어 뭐라 그래? 이거 다이얼? 와 깜짝 놀랐어요. 돌려서 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QM3 또 이 형태라서 욕 좀 많이 먹었거든. 불편하다. 근데 얘도 어찌됐건 그런 형태라서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그래도 얘가 차값이 3천만 원이 넘는 그렇죠. 차거든. 근데 그런 부분을 넣어줬다는 거는 뭐 수입차 치고 3천만 원이면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산차에도 3천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생각하면은 또 아쉬운 부분일 수 있긴 한데 어쨌건 옵션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열선 시트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딱히 옵션이라고는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2열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2열석을 좀 보자면 저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촬영 때문에 잠깐 앉아봤는데 앞에 그 조수석 의자를 좀 당겨서 앉을만은 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측면을 보면 깎여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닿더라고. 쿠페형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비틀 라인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둘이서 타면서 뒤에는 짐칸으로 쓰면은 짐, 애완동물 이런 거. 근데 또 여기에 컵홀더랑 시거잭을 넣어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애기들 탔을 때 좀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해준 거지 나름 또 그런 배려는 해준 거는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찌됐건 2열석 자체는 의자로서 좌석으로서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를 보자면 트렁크는 생각외로 좀 컸어. 트렁크가 굉장히 컸어요. 생각외로 이 차급에 비해서는 생각외로 좀 커서 트렁크에 대한 활용도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커플들이 이 차를 가지고서 여행을 다니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캠핑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가벼운 이제 뭐 캐리어 싣고 그런 여행 같은 경우들은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라서 나는 좀 젊은 층들 뭐 20, 30대들이 좀 멋도 부리고 그 다음에 활용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타기에는 괜찮은 차지 근데 않을까. 들어올릴 때 멋이 떨어져요.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되는 그 트렁크 올릴 때 너무 무거워. 그리고 근데 또 이게 독특한 게 우리가 트렁크 열 때도 보면 트렁크 그 여는 그 버튼이 없고 엠블럼을 꺾어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름 또 독특해서 또 재밌긴 한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폭스바겐 이 뉴비틀 차량이 또 좋은 건 뭐냐면 되게 쇠들이 단단해. 다 강성이 되게 센 것 같아. 무거워. 지금 트렁크도 무겁고 문짝도 무겁고 우리가 타봤지만서도 차 자체가 뭔가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잖아. 그래서 내구성에 대한 이런 단단함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또 유명하더라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디커 핸들로서 약간 달리는 모습도 보여주고도 있긴 하지만
이 유리 창문도 프레임리스 도어야. 프레임리스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스포츠성을 강조할 때 프레임리스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기구도 우리가 아까 외부 볼 때 얘기 안 했는데, 배기구 같은 경우도 듀얼로 되어 있어. 네네. 그래서 나름 또 달리는 맛을 또 보여주게끔, 물론 뭐 부스터 박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외부 내부 이 정도만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과연 이 조그만한 차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재미를 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3년식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모델입니다. 1968cc 디젤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마력은 140, 토크 32.7, 연비 15.4, 휠베이스 2537, 공차 중량 1437. 차량 가격은 3,25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차급에 비해서 2000cc야. 그러게. 1600cc도 아닌 2000cc 차량인데 마력은 140마력이고 토크가 또 32.7. 근데 무게는 1400밖에 안 돼. 나쁘지 않은데? 스펙만으로 봤을 때는 나름 또 달리는 잘 치고 나갈 것 맛도 같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해 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느낌 자체는 역시나 디젤 차량답게 디젤 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잘 들려와요. 실제로 우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한 40 초중반 정도 나왔거든요. 아이들링식. 그리고 저속일 때가 뭐 50 거의 후반에서 60 초반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방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스펙을 확인할 때처럼 마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토크도 받쳐주고, 근데 차량 무게는 가볍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또 치고 나가는 거는 가볍게 잘 치고 나가요. 어때? 옆에서 타니까? 근데 진짜 차가 작고 옹골찬 느낌이야. 되게 처음 나갈 때도 답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가 좀 이렇게 힘이 꽤 있는 녀석 같은 느낌. 좀 힘이 좀 남는다는 느낌이 좀 힘이 맞지? 있는 녀석을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철판이 두껍다라고 자꾸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빵빵한 곳에 약간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그러면서 약간 안정감이 좀 드는 듯한 느낌이 좀 맞아. 있어서, 맞아. 첫 느낌 자체는 의외로 잘 치고 나가는데, 좀 그래도 디젤에 대한 거의 특유의 소음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진동은 그렇게 별로 없어. 핸들에서 전해지는 진동이나 발 밑에서 올라오는 그 디젤의 진동은 크게 안 느껴지거든. 조수석은 어때? 발? 근데 초반에 치고 나왔을 때는 진동이 별로 없었는데 좀 조금만 고속주행을 하면은 바로 또 올라오지. 네, 진동은 와요. 그러니까 첫 느낌 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느낌 자체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승용인 거를 좀 감안을 해도 전면 시야는 좀 좁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야가 좁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위에 아래에 대한 내 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좀 뭔가 약간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사이드미러 양쪽 같은 경우는 또 얇게 길게 뻗어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아요. 근데 후방 같은 경우도 조금 이 차가 좀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룸미러 자체가 너무 작아요. 룸미러 장난감 같아.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좁고, 하지만 그냥 봤을 때 어차피 유리 자체가 좀 서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후방 시야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등급이 좀 낮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후방 센서만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인성은 좋아요. 지금 불도 잘 들어오고, 뭐 햇빛이 많이 비출 때나 어두울 때나 상관없이 계기판에 대한 시인성은 워낙 좋아서 계기판의 시인성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야에 봤을 때는 상점을 주기는 조금 나는 그래도 좀 아쉬워. 왜냐면 전면이 좀 좁고 룸미러가 너무 좁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의 담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을 할 때에는 나름 가벼운 편이에요. 한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나 5? 이 정도인데, 근데 주차할 때 또 느껴지는 핸들의 무게가 좀 달라. 그때는 핸들이 좀 무거워요. 한 7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듯한 약간 좀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운행을 할 때에 대한 핸들의 담력은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림의 두께가 얇은 편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귀여운 차다 그치, 보니까 그치. 여성 운전자들을 꽃을 배려를 할 맞춰 수밖에 있지. 없어서 얇은 편인데, 그렇다고 남자인 내가 잡았을 때 얇아서 불편하다는 아니야. 얇은 편이라고는 느껴지지는 하지만 핸들 자체가 불편하다는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다행인 거는 가죽에 대한 질감이 너무 네. 좋아. 어. 그러다 보니까 그립감 자체도 좋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아가지고 핸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D컷 핸들이다 보니까 멋도 있고 오히려 운전할 때에도 또 편한 부분도 있어. 그리고 또 블랙 하이그로시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핸들에 대한 부분은 만족도는 괜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차가 나름 그래도 좀 달리는 맛을 주기 위해서 더 달리는 차라는 거를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서스펜션 자체는 좀 하드해요. 맞아요. 상당히 좀 하드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면에 있는 굴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일에 대해서 느껴지는 진동 같은 것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때? 조수석은? 승차감이 좋다는 말은 솔직히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응.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차만큼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단종시켰는지 슬슬 알 것 같은? 살짝? 근데 이 승차감이 젊은 사람들이 탔을 때에 대한 느낌은 또 괜찮을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 모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 재미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딱딱한 서스펜션에서 오는 장점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장점들을 이게 모아보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맞아.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조금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에 강조하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승차감이 많이 안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면들이 느껴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재밌어. 그래서 또 미니는 미니만의 고카트 같은 그런 느낌의 운전 재미가 있다면, 또는 얘는 또 얘 나름대로의 또 그런 운전 재미가 있어서 나름 또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서스펜션이 하드한 만큼 코너링에서에 대한 안정감도 상당히 좋아. 그리고 고속에 대한 안정성도 상당히 좋고, 단 풍절음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방음에 대한 부분만 좀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오히려 진짜 이 차량에 대한 운전 재미나 만족도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차를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또 이 차 오너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잡소리가 은근히 또 많이 올라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부스터 박스 이쪽에서도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썬루프 쪽에서도 좀 잡소리가 많이 들린다고는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시승하는 이 차는 2013년식인데 지금 키로수 한 9만 정도 탔는데 그런 잡소리는 좀 안 별로 들려.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잡소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 차에서는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는 또 다행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승차감이 아닌 운전 재미로서 또는 멋으로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끌기에는 충분히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주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기동성이나 가성비, 효율성 따졌을 때는 정말 괜찮은 차였을 것 같아요. 모는 맛도 있었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작은 공간을 사용하니까 점점 생활급이 올라가고 막 패밀리카 애도 데리고 다니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싶기에는 점점 얘가 아쉬운 점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가 차 가격도 워낙 쌌잖아. 맞아요. 지금 3,200만 원이고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이 차의 시세를 좀 보니까 한 1,000만 원 초중반에서는 이 차를 오. 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그 정도면은 그 사회 초년생이나 좀, 그러니까 첫 차로서 타기에는 좀 부담 없는 가격대잖아. 그렇죠. 뭐 거의 경차 사는 그 금액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1,000만 원 초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는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못 사니까 중고차로서의 또 메리트도 상당히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CC가 크니까 경차로는 인정을 못 받겠네요. 그렇지. CC가 1000cc 이상이니까 얘는 경차수 인정 못 받는데, 또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차가 작고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 가끔 경차 할인을 해주는, 착각을 해서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 운전 재미나 엄연히? 능력은 경차는 절대 아니다. 그러게요. 왜냐면 140마력이고 CC도 2000cc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니라는 그러네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km 가속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가속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승차감 얘기할 때처럼 뭐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힘이 남을 정도로 100km 가속 충분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쉽거나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 브레이킹이 브레이크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깊게 밟아야지만 브레이크가 들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브레이크가 또 얕게 밟아도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상황에 맞춰서 브레이크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는 조금 왜 이렇게 세팅이 됐는지, 아니 이 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딱 바꾸서는 운전을 했을 때 좀 적응 시간이 필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름 브레이크를 익히려고 막 계속 꾹꾹 밟아보고 이리저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의 브레이킹에 대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100km 가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좀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서 얘도 좀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운전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름 이런 부스터 박스도 만들 정도면 핸들에 패드 시프트 하나만 넣어줬어도 이걸 만들 정도였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운전 재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어때? 조수석은? 운전하는 그 차가, 그러니까 약간 작은 범퍼카, 그러니까 큰 범퍼카에 얻어 타고 있는 느낌인 거야. 되게 잘 나가고,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힘도 센데, 근데 또 이게 안정감도 적당히 주고, 그래서 승차감이 막 완전히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 괜찮은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니를 탔을 때보다도 이 거주성에 대한 공간이 상당히 넓게 느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운전하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한테도 좀 더 편안함을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을 좀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디자인.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여주는 귀염스러움과 정말로 이 디자인 비슷한 것도 없어. 독보적이죠. 독보적인 디자인이라서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줄 수 있는 운전 재미. 차가 작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보이지만 나름 또 주는 운전 재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 난 이 부분은 그죠. 사실 되게 크다라고 생각해. 지금 이런 차를 1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옵션의 좀 부재.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물론 이 차가 등급이 낮아서 옵션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 3천만 원이 넘는 신차가라면 그래도 좀 그 시트 같은 경우도 좀 전동으로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고, 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거는 나름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수입차 디젤을 탔을 때에 대한 연비 부분을 늘 좋게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인연비보다 대부분 다 높게 나왔거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막 타고 해도. 맞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승을 마쳤을 때가 11.5. 그러니까 공인연비보다 많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우리가 탔을 때 연비가 좋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오늘? 근데 진짜 외부 보고서는 와 너무 귀여워 라고 하자마자 가격을 듣고 남이야 너의 차다 다음 너의 차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저는 그래도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이게 그 옵션 부분이나 그런 이렇게 요소 것들이 정말로 이게 만약에 타겟팅을 여자로 한 거였거나 좀 이렇게 더 대중적으로 오래 롱런할 수 있으려면 좀 더 많이 편리성이 추구가 되었을 것 같은데 편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 선호할 만한 옵션이 많이 없다라는 앞에 거지? 공간이나 그 운전할 때에는 부족함을 못 느꼈을지언정 오래 끌고 다니기에는 뒤에 수납 공간도 그 2열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리고 트렁크를 여자들이 열고 닫는 거에도 많은 무리가 갔을 것 같아가지고 단종되어서 좀 많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살아있지만 좀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다라는 차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끌기에는 조금 불편한 요소들이 조금 나름 타협이 있다라는 거고, 승차감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장단점에도 넣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 재미를 좀 더 선호하는 층들은 이 차에 대한 승차감이 불만이 없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좀 더 나는 말랑말랑하고 정말로 좀 편안함에
포커스를 두면은 이 차에 대한 승차감이 안 좋을 것 음. 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나서 저희가 장단점을 놓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이 차를 구매하고자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맞아요. 타보고 타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나한테 좀 성향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맞아요. 구매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에 대한 승차감을 얘기하자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재밌었어요. 충분히 서스펜션도 좀 하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뭐 그런 노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진동들도 있기는 하지만, 운전 재미를 생각했을 때는 또 저는 또 그거를 또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차에 대한 성격을 맞췄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도 같이 참고하시고 한번 직접 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 또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인도TV와 함께 즐거운 시청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